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선선해졌죠. 그렇죠. 네. 출근길에 이제 부쩍 쌀쌀해짐이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맘때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가을 야구입니다. 야구요? 네. 2022년에는요. 네. 누가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하는데 네. 현재는 그 SSG 랜더스가 1위입니다. 쌤은 혹시 응원하는 데가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저는 이 1위 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구단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늘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현재 9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속상해갖고 말을 못 잇는데 9위가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또 이 팀이 현재 1위 하는데 역할을 한 팀이 저희 두산 베어스라서 SSG 랜더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이 얘기가 오프닝일 줄 몰랐네요. 굉장히 네, 오늘도 쌤의 그 TMI로 그렇죠. 오프닝을 야구장을 못 갔어요. 지금 못 가요. 네. 매번 가면 져갖고 속상합니다. 속상해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어떡하면 좋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파이팅해서 네. 좋은 결과 내년에 또 있겠죠. 어쨌든 네. 이 SSG 랜더스가 1등이 되는 데는 구단주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구단주는 바로 이마트, 신세계로 대변되는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구단주로 있기 때문인데요.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 분야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야구 쪽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흡사 사업을 투자할 때와 유사한 성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야구 이야기와 함께 오늘 신세계그룹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잘했죠? 신세계그룹 어떤 기업인가요, 쌤? 원래는 그 미스코시 경성으로 시작되는 백화점 사업이 일제시대 때 시작이 됐던 곳입니다. 범삼성가에 해당되는 이명희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현재 부회장 그리고 사장으로 백화점 사업과 이마트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굴지의 재벌 기업이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11대 정도 순위의 기업에 랭킹이 되고 있는 그런 신세계 그룹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통 그리고 유통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그 밖에 패션, 뭐 혹은 프로퍼티 관련된 부동산 관련 개발 이런 쪽의 다양한 사업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이마트 다양한 곳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친숙한 이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영위한 신세계그룹입니다. 네, 2022년 신세계그룹 채용 소식인데요. 좀 자세하게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SSG 등 채용 정보에 대해서 각각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요즘 수시 채용이 많은 요즘인데 공채로 사람을 뽑는 게 참 귀한 채용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전 계열사 다 합쳐서 세 자릿수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채용은 아무래도 일단 지주사 이름처럼 타이틀이 나온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백화점을 의미합니다. 매입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신규 비즈니스 사업으로 사람을 뽑는데 사실상 매입과 영업 부문의 채용 규모가 조금 더 있는 것이고 마케팅과 경영 지원, 신규 비즈 쪽은 약 1명, 적으면 1명, 많게는 3명 남짓의 채용들이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검색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신세계의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광주 권역에 새롭게 백화점 부지를 확장을 해서 진입을 한다라는 기사, 그리고 대전 신세계가 방문자 유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세계가 백화점 사업을 넘어서 공간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남다르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희망하시는 직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얼마만큼 본인께서 좀 흡족하시고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해당 기업을 만나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지원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채용이 조금 뜸했을 수도 있는 이마트에서도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재무, 개발, 지원 이런 부문으로 나뉩니다. 앞선 신세계만큼의 채용 규모는 아닐지라도 공격적으로 지금 주요 대학교들의 그 채용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취업 동아리 친구들도 실제로 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설명회를 다녀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채용을 좀 홍보를 하고 있고 회사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인상 깊었고 꼭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재무, 개발 이런 쪽은 확실히 직무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 파트에 있는 마케팅, 인사, 전략, 물류 결국 각각의 영역에서 해당 분야에 관심은 있겠지만 이마트라는 곳까지 와서
지원 업무, 마케팅, 인사, 전략 물류를 왜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잘 녹여내는 것이 관건인 그런 계열사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의류 브랜드를 많이 들여오는 기업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전통적으로 많이 뽑고 있는 이제 영업과 MD 직무, 이커머스, 데이터, 지원, 그리고 코스메틱 관련된 상품 개발 직무에서 채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크네, 유지지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들여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코스메틱 사업이 앞으로 더 큰 확장성을 띌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SSG.com은 테크 루키 인턴십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백엔드단의 엔지니어랑 기획자, 개발과 기획에 있어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전공 무관으로 선발을 한다고 네. 합니다.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엔지니어 트랙의 백엔드 개발의 경우는 서류 전형 이후에 코딩 테스트를 거치고 그걸 통과한 분들이 사전 과제를 하신 뒤 그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니까 이러한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회사 차원에서도 오픈마켓 사업을 종료하고 프리미엄 몰로 거듭나려는 SSG.com의 의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개발 역량과 기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을 지원 동기에 녹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타벅스인데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한 2, 3분 더 얘기할 것 같거든요. 좀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캐스트 나오니까요. 네. 스타벅스도 사람을 뽑는데 사실 다른 계열사보다는 적게 뽑습니다. 마케팅, 사회공헌, 사업기획, 인테리어, 시공, 개발. 뭐 적으면 한두 명, 많게 네. 한 3명 정도에서 다 합치면은 뭐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타벅스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 스타벅스 지원자분들이 사회공헌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실적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고객들께 제공하는 측면 이런 다양한 각도로 스타벅스를 이해하신다면 네. 지원하시는 데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밖에 신세계 프라퍼티도 개발, 리징 그리고 경영 지원 부문에서 채용이 있는데요. 신세계 프라퍼티는 스타필드를 개발을 하는 하드웨어 개발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 개발 회사입니다. 부지를 적절하게 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신세계 그룹의 각 계열의 주요 컨텐츠들을 들여와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까지 벌이는 네.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셔야지 스타필드를 너무 동일시하시는 건 조금 어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신세계 건설은 대부분 백화점, 쇼핑몰, 이마트, 신세계 계열이 추구하는 사업의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사입니다. 네.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핵심 직무들에서 건축공학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내 IT 기업인 네. 신세계 INC는 글로벌 리테일 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말은 합니다. SSG 페이를 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요 계열사들의 시스템 개발과 운영, SAP와 클라우드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직무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SI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무조건 IT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고자 지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열사 시너지에 있어서 신세계 INC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네. 신사업이 더 확장이 되니까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세계 L&B 주류 사업하는 영업관리 기획입니다. 일반적인 영업관리 기획과 달리 네. 주류, 와인, G7 시리즈가 이마트에서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 와인 주류 관련된 유통과 네트워킹 기반의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업 인재임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면세점 사업을 하는 신세계 DF에서도 약 한 명의 채용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영업과 매입 부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신세계 DF까지 와서 이 직무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 네. 신세계 DF 면세 사업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세계 프로퍼티 스타필드 운영사 잘 네. 판단해서 지원서 넣어보시고요. 신세계 사이먼이죠. 네.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도 네. 경영 지원과 영업 마케팅 개발 오. 많이 뽑진 않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센트럴시티,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각각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으나 채용 규모는 극히 적기 때문에 네. 계열사에 관련된 사업을 초점을 두고 검색 및 잘 녹여서 지원서를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대규모 채용 소식인데요. 이 신세계그룹 채용 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매년 그래왔듯이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접 전형이 진행된 다음에 인턴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최종 입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신세계그룹 채용에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수년째 문항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항이 변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 문항에는 이제 전통적인 지원 동기도 묻고 있고 직무에 대한 것도 묻고 있고 경험을 묻고 있고 정말 딱 필요로 하는 문항들만 묻는다는 게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유의 패턴이 되어버린 인턴십도 어느 정도 면접 전형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만큼 네. 이게 근무를 하는 경험이라기보단 인턴 순간순간이
어떤 채용의 과정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면접을 좀 길게 늘여서 일하는 모습까지도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인재 채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의 채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의 채용톡톡에서 신세계 각 계열사에 지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가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의 자소서 난이도나 뭐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 쓸 말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의외로 내 얘기가 논리적이지 못해서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작성할 얘기거리가 없다 보니까 좀 괴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들이 쓰는 계열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신세계나 이마트 중심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쪽에 지원하시는 합격할 만한 분들은 더 퀄리티 있는 자소서의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애매하게 접근을 회사의 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을 적당히 접근했다간 오히려 약간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갖추신 분들을 선호한다는 게 느껴지는 건 귀납적으로 그동안 서류를 합격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경험이라든지 전공적인 측면이 좀 다양했다라는 점도 신세계그룹 계열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좀 역량을 갖춘 배경이 다양하더라도 강점을 갖춘 인재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은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좀 제대로 준비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자소서 항목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천자입니다. 회사 동기를 묻는 항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네, 회사 동기입니다. 당연히 이 회사가 좋은 이유를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왜 뽑혀야 되는지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회사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 내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나 경쟁력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한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해당 직무, 지금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의 어느 정도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검색을 통해서 해당 계열사의 차별화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선택하는 회사 선택의 기준을 한번 좀 잡아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그런 기준을 너무 좀 추상적으로 잡으면 곤란하겠죠. 뭐 1등 기업이다, 뭐 나에게 친숙한 기업이다, 뭐 이런 데 다니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희망사항을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유의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내용을 한 300~400자 적으면 후반부쯤에는 이제 내가 입사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준비와 노력들을 했는지, 그게 경험이 됐건 지식적 측면이 됐건 역량을 발휘하고 길러왔던 그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기술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1번이 완성이 되는데, 또 어렵지 않게라는 말을 하면 또 속상하거든요. 써보고 얘기를 해라,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내가 이 회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했다라는 걸 찐 지원자를 찾기 위한 문항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난해하게 접근하기보단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10월 6일까지잖아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잘 검색을 해보셔서 내가 입사를 해와서 준비했던 노력은 비록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충분히 입사 후에 발휘될 수 있는 역량임을 어필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경험이나 활동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 지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뽑혀야 하는지를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소서 2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보도록 할 텐데, 2번입니다.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과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세요. 천자입니다. 좀 이 부분에서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 이게 좀 사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직무에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부분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냐고 했으니까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거죠. 따라서 입사 후 포부를 한 300~400자 혹은 400~500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점의 경험과 혹은 지식과 혹은 경력 아래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능력이 뭔지를 적어주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냥 뻔한 강점을 너무 나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협업, 소통,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강점을 남들보다 차별화되게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설득을 가지기는 어렵고요. 만약 그거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말이 없음, 나 정말 레알 협업이 보통이 아님, 이런 분은 성과가 명확해야 됩니다. 정말 이 협업을 발휘해갖고 혁혁한 결과가 나왔던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안에서의 경험이 또 없다?
그러면 이제 역량을 교체를 해야겠죠. 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역량을 차별화되게 말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성과까지 기재가 되어야 되고 네. 그러지 못하다면 다른 역량을 한번 찾아서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프로퍼티, 뭐 내가 스타필드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부지에서 이런 걸 개발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느낌, 그런 방향 이런 거보단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시점에선 어느 권역대에 이러이러한 뭐 컨셉에 뭐를 하고 싶다. 이게 조금은 구체성 있게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고 근거의 내용들도 같이 나와야겠죠. 네. 업계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귀납적인 경험에서 발현된 역량, 강점들이 또 나와주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막연한 워딩은 금물, 막연한 강점을 말할 거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 그리고 입사 후의 포부를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성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쌤? 그거 외에도 네.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네. 한다면 본인이 남들보다 잘한다라는 말을 할 때 유의할 건 네. 업무 내용이 좀 들어가 주면 아무래도 좋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방송 오늘 멘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런 생방송에서는 이렇게 멘트를 할 때 더 컨텐츠가 돋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멘트를 오늘 나름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당위성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이 같이 나와주면 같은 내용을 말해도 좀 더 설득력을 갖추기 나름인 거거든요. 네. 나 마케팅 잘해요랑 요즘 너네 요런 마케팅 하던데 거기에 필요한 마케팅에서의 요런 면을 내가 잘해요. 이렇게 좀 더 업무 내용이라든지 업무에서의 역할을 같이 녹여줘야 차별화된 능력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네. 유의해서 작성 그리고 면접 때도 답변할 때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무 내용을 조금 자소서에 녹여서 설득력을 좀 높여보자라고 유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을 살펴볼게요.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묻는 항목이 도전과 열정 항목이거든요. 이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도 살펴볼 텐데 네. 3번 볼게요. 학업 외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마찬가지로 천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뭐 전형적인 네. 도전 열정 네. 항목입니다. 뭐 일주일에 진행하시면서 자주 이 문항을 좀 맞아요. 만나실 것 네. 같아요. 이제 대충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굳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이게 나만 알아먹게끔만 하는 소재로 이야기를 쓰면 좀 곤란합니다. 네. 이를테면 내가 늘 산을 오르는 게 힘들었는데 마침내 청계산을 네. 올랐다. 네. 이러면서 얘기가 끝나면 이거 뭐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될까 좀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말을 하려면 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일단 조건값으로 문항 안에 제시가 되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정량적인 목표가 도달하기 어렵다면 기간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해도 좋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이걸 완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네. 말이죠. 해서 이게 열정과 도전, 과감한 시도, 가장 큰 뭐 이런 키워드에 어울릴 수 있는 네. 높은 차원의 목표가 꼭 기재되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관련된 경험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러니까 실패를 중간에 했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걸 실패해서 안주하지 않고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과 도전을 했다라는 전환점의 계기도 그래 문단 중반부쯤에는 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글자 수가 허락이 되고 남는다면 한 100자 정도 이상 남는다면 입사 후 담당하게 될 업무에서 이러한 업무들에 네. 대한 어려움이 혹은 적응이 예상되는 어려움인데 잘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취지까지 잘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좀 3번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봐도 네. 납득이 되는 네. 그 경험 소재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편입, 반수, 재수, 삼수 뭐 이런 건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과 극복해야 될 요소일 수도 있지만 네. 기업이 요즘 이런 문항들을 자꾸 묻는 건 네. 입사 후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딛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묻는 겁니다. 철저한 학습에 의존하고 능력이 개인에게만 있어야 되는 이런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학습 성패가 네. 기업이 원하는 도전 열정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유의해서 단체 활동 속에서의 어려움 극복과 도전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험 소재 선정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쌤 이후에 진행될 채용 전형과 또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면접은 뭐 특이점이 있어 네.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 대기업들이 할 만한 면접 네. 전형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인턴십 전형의 경우는 이제 뭐 한
약 사실상 7주, 뭐 설날 연휴를 전후로 하더라도 한 7주 정도의 인턴십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중간중간 업무를 하는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다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 안정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신다면 최종 합격까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신세계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다른 기업들 지원할 때랑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요. 지난 6월 달과 7월 달에 주요 계열사들의 ESG 경영 지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SG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신세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특징까지 잘 파악하셔서 안정적인 내용으로 자소서 작성, 마감 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